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정의로 변호사라고 하고요. 행정학과 공사학번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서 강원대 로스쿨 그때 4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 10기 졸업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험 보신 분들, 예. 저는 4기 졸업생이고요.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혼자서 개업해서 이제 법률사무소로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변호사님 하는 거 비슷하듯이 이제 민사와 형사 사건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변호사님들은 좀 시장이 다른 데로 넓어지면서 뭐 공공기업, 공기업 그리고 이제 사기업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행정학과 학부 다닐 때는 사실 변호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법학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많은 학부들처럼 이제 뭐 행정고시를 보거나 공무원 시험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다녀와서는 행정고시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것보다는 행정법이 어렵다고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행정법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났더니 뭐 쉽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해볼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행정고시를 좀 더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경제학을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고는 행정고시는 금방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행정법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났으니 행정학과나 그때 있었던 법학과에 또 이제 교양으로 법학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조금 더 듣고 나니까 이것들이 좀 나랑 잘 맞는 것 아닌가라는 그때 생각이 점점 들게 됐고, 또 주위 권유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뭐 더 로스쿨 진학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 생각 거의 없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법률가 단체 법률가 모임인 시민단체에서 이제 자원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변호사님들 많이 뵙게 됐고, 또 저랑 같이 자원활동했던 분들 중에 로스쿨 가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분들 하시는 것도 보고, 변호사님들이 또 조언을 하시는 것도 보고, 또 이제 그 단체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법적인 지식 같은 게 부족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일,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셔서 변호사가 되거나 법률 공부를 하면은 이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로스쿨 준비를 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결론은 좀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높은 텐션을 가지고 되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서면을 빠른 시일 내에 써내거나 아니면 증인신문할 때 상대방이 하는 실수를 잘 캐치해내거나 그때 재치 있고 상대의 허점을 잘 파고드는 그런 것들도 물론 변호사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극적인 순간들은 생각보다는 자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불같은 기세 같은 것들은 가끔 있고, 되려 평탄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일을 처리해 나가는 수요가 더 많고 그런 횟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변호사님들도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가 맡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건들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성실히 처리해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매우 칭찬받을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로스쿨 가기 제일 필요한 거는 리트와 토익과 학점이죠. 예, 여기 입시는 점수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로스쿨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리트 시험이 요새 많이 중요한데 언어 이해와 논술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사실 단기간에 어떻게 향상시키기 되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뭐 독서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일 아닌가 싶고, 또 그것 외에는 본인이 로스쿨에 가고 또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런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로스쿨 생활과 변호사 시험 붙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물론 그 이게 변호사가 돼서도 힘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 번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젊은 나이에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은 그 기간을 견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자원활동가 하면서 이제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추천드리고, 저 때도 그렇고 저 이후에 했었던 자원활동가 분들도 아마 로스쿨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자원활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단체들이 뭐 여럿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자원활동가, 대학생들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보면은 본인의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일단 싶고, 또 제가 아는 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제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 국회나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들이 뭐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짧지만 있던 프로그램이 며칠짜리지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건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그림자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시민들 중에 배심원을 뽑게 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재판에 그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제도인데, 실제 배심원은 아니고 그냥 방청석에 앉아 있는 방청객인데, 법원에서 이제 인솔하는 판사나 인솔하는 직원을 따로 붙이고 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하고 토의와 판결까지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고 나면은 분명히 스펙적으로 노후로스쿨 교수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로스쿨은 비싸죠. 비싼 건 맞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 못 받으신 분들도 또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저도 구체적인 거는 기억은 안 났는데 나름 대출 조건이 괜찮아서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을 받는데 크게 꺼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로스쿨이 대략 잡아서 반 정도는 국립대학교, 반 정도는 사립대학교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는 학비 측면에서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쿨 자소서 쓸 때는 이제 시민단체 봉사활동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적고, 이제 그때 받은 이제 경험들이나 느낌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저는 로스쿨 오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다짐에 연결해서 적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학벌 문제는 현재도 뭐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분명히 사법시험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학연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을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로스쿨은 전국에 퍼져 있고 지방의 학생들이나 이제 지방 학교 출신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각자의 사무실이나 회사 기관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검사나 재판연구원을 되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험에서 점수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학벌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그 일하고 계신 분야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행정법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도 분명히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전통적으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민사사건 일단 제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형사사건 정도입니다. 전문화된 변호사님들 요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 법무공단,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데도 변호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행정사건에 오히려 주가 되고 민사나 형사사건들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는 저희 개업한 변호사로서 사건 수임에 대해서 일단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수임을 하고 나면 또 맡고 있는 사건의 중압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사건들이 결국은 이제 징역을 사느냐 마느냐 아니면 내 재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의 기로에 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래도 변호사로서 제가 다른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좀 기쁘고 의미가 있고 저도 고3 입시 때나 대학부 저학년 때는 제가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해보시면은 아마 본인의 미래와 진로를 경험한 계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언젠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고 그 좋은 기회를 분명히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행장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